자, 상충곡 실전 문제 훈련입니다. 가작품은 윤선도의 만흥이다. 다작품이 이제 상충곡이야. 2번, 3번 잘 풀어야 될 건데 가를 보자. 보리밥 풋나물. 소박한 음식이죠.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싫도록 논이노라. 자, 가의 윤선도의 만흥에서는 안문지족을 읽어낼 수 있다.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그 밖에 연함은 일 세목골 쳐. 그 밖에 연함은 일. 이건 이제 부기공명 같은 거야. 세속적인 일. 부기공명에 대해서 이게 세속적 가치. 부기공명, 세속적 가치. 세속적 가치. 부기공명, 세속적 가치.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부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세속적 가치. 다음 수가 가장 중요해. 이게 사수 정도 될 터인데 별표를 딱 쳐놔. 술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자, 술잔 들고 이건 풍류가 있는 거고 먼 산을 바라본다. 왜야 왜? 먼 왜? 왜? 술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하여도, 자, 님에다가는 세목골 쳐라. 그리던 님이 온다 하여도 반가움이 이만하랴. 산이 더 좋다라는 거야. 그리던 님보다 산이 더 좋다. 이건 비교인데 비교를 통해서 임보다는 산이 더 좋다라는 것.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본내 좋아 하노라. 자, 산과의 혼연일체가 있어요. 산은 말씀도 안 해. 산은 웃지도 않아. 나를 보고 웃음을 주는 것도 아니야. 자, 주체가 산이다. 산의 정적인 면. 주체는 산이고 산의 정적인 면이 좋다라는 거지. 인자요산, 지자요수라고 했다.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산의 정적인 면을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님이 더 좋아야 돼. 그런데 님보다는 산이 더 좋다니까 비교고 산과의 혼연일체. 산과의 혼연일체고 따라서 여기에서 이심전심을 떠올리면 돼. 자, 시적 화자와 뇌야, 뇌 사이에 어떤 말씀도 없는데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네. 이심전심. 가르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전하는 거야.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고 심심상인.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각인된다. 불린 문자. 따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아마 염화미소, 염화시중은 잘 알 거야. 염화미소, 염화시중. 요거는 이제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94 1차에만 언급이 됐던 한자 성어인데 이심전심이 가장 중요해. 이심전심을 가장 잘 형상화하고 있는 시조가 그 윤선도의 만흥 둘째 수야. 술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만하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본내 좋아 하노라야. 현대시에서 이 이심전심을 가장 잘 형상화한 시조는 공삼순홍에 언급이 되었던 자 김종삼의 묵화라는 시야. 이거 현대시에도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묵화를 꼭 적어둬.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그래서 할머니와 소와의 그 교감이 이 이심전심으로 잘 나타낸 현시조, 현대시 이심전심으로 잘 나타낸 현대시가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만흥이라는 연시조의 일부를 봤습니다. 중요한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수풀에 우는 새는 새 동그라미. 정확히는 노래하는 새라고 봐야 돼. 수풀에 노래하는 새는 봄 기운을 못 내겨고 소래마다 교태로구나. 감정이입이 있어요. 무라일체언이 흥이야 달을 쏘냐 똑같다라는 것. 살인문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영하여 산에서 나날이 적적한데
한중진미 한가한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알 사람이 없이 나 혼자라구나. 여러분들이 그 복습을 할 때 그 18문제 18번까지 내신 관련 이쪽에 앉거라. 18번까지 내신 관련 복습을 해줘야 돼. 풀려 있어야 돼. 여기 18번까지 풀려 있는 친구들 손 들어봐. 복습을 했다. 꽤 많네. 안 한 학생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라져버려. 고전 시간은 공부한 것 같아도. 그게 좀 위험성이 있는 요소야. 필기가 잘 되어 있어도 예쁘게 필기를 잘 해놨어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복습할 때 반드시 일주일 지나면 2주일 지나면 이제 가물가물해진다고. 그 다음 이 실전 문제 훈련을 할 때는 쭉쭉쭉쭉 읽고 해석이 돼야 돼. 공부한 직후에 이것을 해둬야 남아.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서라. 이게 쭉쭉 해석이 되어야 된다. 답청은 오늘 하고 답청은에다가 목적을 하고 써. 문장 성분상 답청을 오늘 하고 소풍 같은 거야. 들놀이를 오늘 하고 욕기를 내일 하세요. 욕기는 에다가 목욕이야. 목욕을 내일 하세요. 자, 문장 성분은 목적을 하고 적어둔다. 다음 아참에 채산하고 거기 채산에 한자어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한자어로 채산채하고 이랬어요. 산채 비빔밥 할 때 그 산나물이야. 산나물. 그래서 산나물을 채집하다. 그 다음에 조수어하세. 물고기 여자가 생략이 돼 있다. 이 물고기를 낚시질하자. 그런데 이제 3, 4조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5자로 못 썼고 그냥 채산하고 산을 채집하고 이런 뜻이야.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채산채야. 산나물을 채집하고 물고기를 낚시질하세. 저녁에 조수하세.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걷고 수놓고 먹으리라. 낭만적인 장면이네.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랄 건너오니 향기는 잔에 떨어지고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향기가 잔에 떨어지는 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했다. 후각적 이미지 향기가 술잔에 떨어져. 꽃잎은 옷에 떨어져. 술단지가 비었거든 나에게 아뢰어라. 소동 아이에게 주막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안보. 저 앞에 소요 음영하고 똑같아요. 미음안보 하야 시냇가에 혼자 앉아. 맑은 모래 좋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그 명사할 때 명사심리라는 해수욕장 있잖아. 해변. 밟으면 새소리가 나. 맑은 모래라서. 그 사과할 때도 그 명사의 사자 잘 한자로 한번 써봐. 여러분들이 사과가 순수국어라고 알고 있을 텐데 한자어로 이렇게 써요. 사과. 모래사자야. 사과라는 과일. 배는 순수국어다. 혹은 요게 사과야. 사과에 해당되는 건 능금이야. 순수국어로는. 능금이라고 알아두는 게 좋겠다. 거기 명사의 사가 모래사자인데 사과라는 과일을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사과. 자, 바위가 아주 잘게 쪼개지면 이게 모래사자가 돼. 이것도 모래사다. 삼수변에 작을 수도 모래사고. 그래서 사과를 순수국어로 알고 있으면 안 돼. 배만 순수국어야. 능금과 배죠. 명사 좋은 물에. 좋은 물은 깨끗한 물이다.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청류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 복숭아꽃이로다. 무릉이 가깝구나. 무릉도원이죠. 저 매이 근거이고. 여기는 매로 나왔다. 저 산이 무릉도원이로구나. 근데 우리 책 94쪽에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이 긴거이고의 매는 들판이야. 들판. 저 들판이 무릉도원이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 송간세로에 두견화를 붙이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산꼭대기에 급히 올라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 천촌만락이 곳곳에 펼쳐있네. 연하일이란 아름다운 자연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넘쳐나는구나. 자, 겨울 들판이 봄빛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객전도야. 평가원에 나왔던 거야. 공명이 나를 꺼려하고 부귀가 나를 꺼려하네. 청풍명월에게 어떤 것이 있사올꼬. 나는 풍월주인이다. 자연의 주인이야. 단편우왕의 잡생각 아니하네. 허튼 생각에다가 잡생각에다가 부귀공명 이렇게 적으면 돼. 아무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떠하리야. 자, 백년행락이 자부심이죠. 이만한들 어떠하리. 결사 부분. 자, 부귀공명을 꺼려하면서 안빈낙도하는 청빈한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야. 안빈낙도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강독을 했는데 좀 지났네. 1번 가와나의 공통점 그랬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추나추동으로 전개되는 작품인데 고전시가에 은근히 많아. 자, 면왕정가의 본사 2에는 추나추동이 있었다. 사비인곡 추나추동으로 전개된다. 성산별곡. 그 다음에 이제 연시조로는 이건 이제 가사작품이야. 연시조로는 꼭 기억해도 전가팔곡. 전원에서의 이게 이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은 연시조다. 전가팔곡. 어부사시사가 뭐 사계절로 진행되는 건 다 알아. 자, 시간의 흐름으로 가대 특별하게 사계절의 계절의 순환에 따른 시상전개. 물론 규원가 이런 작품에도 꼭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순서는 아니지만 사계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2번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 비판의 모습은 없어. X에라 현실 비판이 아니라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건 아닙니다. 3번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의 모습. 이게 답이죠. 4.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교훈을 발견하고 있다. 교훈 발견에다 X를 해. 교훈 발견에다가 X를 해둔다. 5. 자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자, 이거는 아예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문학은 원래 주관적인 감흥을 표출하는 글이 문학이 된다. 따라서 이 무릉도원으로 인식한다거나 이런 건 다 주관적인 감흥이야. 일부분만 놓고 볼 때는 다소 객관적 관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작품 전체에는 반드시 주관적 감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주야. 주관적 감흥. 그래서 1번에 5번도 그거 1번 답을 3으로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게 3번이다. 자, 2번 다음은 나의 시어를 활용하여 가의 화자에 관해 설명한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 화자는 단표누왕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자부심. 화자는 한중진미를 마음껏 누리고 있죠. 단표누왕은 안빈낙도 가난한 생활에서 청빈한 생활까지 연결이 돼. 화자는 한가한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3번 화자는 청풍명월을 벗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연이 나의 벗이다.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서리법이야. 없다. 야 없다. 화자는 무라일체의 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라일체, 주객일체. 안빈낙도 자연친화, 안분지족, 음풍농월. 청풍명월을 벗삼고 부귀공명을 탐내지 않는 자세다. 자, 그래서 1, 2, 3, 4 순차적으로 지우고 3번 화자는 백년행락에 빠지는 것을 자 경계하고 있다. X를 해.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그랬어. 따라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면이라고 봐줘야 돼. 자부심, 만족감이 화자의 정서야. 자부심, 만족감이다. 자부심, 만족감. 2번 답을 오로 하겠습니다. 3번의 기억의 문맥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 해석이 기본이다라는 거. 그리던 이미 나를 찾아온다 해도 밑줄 이보다 반갑지는 않을 것이다. 즉 님보다 산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조법이 아니고 비교라는 게 중요해. 비교라는 게. 대조가 아니라 비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대조가 아니라 비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대조가 아니라 비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대표적인 비교를 저 뒤에 사설시조를 한 편 보도록 하자. 전부 다 어디를 펴냐면 333쪽을 잘 펴거라.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자, 매에게 쫓긴 까토리의 안 동그라미를 쳐봐. 이 비교법을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 이 비교법은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요거 윤선도의 만흥에 대조가 아니다. 만흥에서 뇌가 더 좋다라는 거야. 뭐보다 님보다. 그 다음에 사설시조.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설시조 보라고 한 게 그 유명한 삼안이야. 사설시조 삼안.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긴 가토리의 안과 가토리의 안이야.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씨름배에 자, 그 배는 해적을 만났어요. 도사공의 안이 있어. 도사공의 안. 이걸 부등호로 나타내는 게 시험 문제였는데 굉장히 어려웠어. 엊그제 임과 이별한 임여인 내 안이야. 어디다가 비교를 하리요. 그래서 까토리의 안이 있어. 일안이야. 도사공의 안, 이안. 임과 이별한 내 안, 내 속이지. 이게 삼안이야. 사설시조 삼안에 이 점층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부등호하고 등호로 표현할 때 가장 절박한 게 매에게 쫓긴 가토리보다도 해적을 만난 도사공보다도 임과 이별한 내 안이 더 슬프고 절망적이다. 이 사설시조는 해악이 아니야. 해악 X를 하고 이 사설시조 삼안도 비교다. 비교법이 쓰였어.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해둬. 저 매달 19일이라고 뒷부분에 또 한 번 있는데 여러분들 그 333쪽에 1번 사설시조는 별표 쳐놔. 이 사설시조가 2010년 6월 평가원에 두터비 파래를 물고 두어무에 치달아 앉아가 고공가랑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사설시조도 나온 작품들이 많으니까 여기를 펴서 보고 까토리 안하고 도사공의 안은 부등호도 되고 등호도 될 수 있어. 초장하고 중장은. 그런데 엊그제 임과 이별한 내 안을 도대체 어디다 비교를 할 것이냐. 임을 여인 참담한 심정을 나타낸 이 사설시조는 점층이야. 요거는 점층으로 봐도 되고 병치로 봐도 되는데 자, 초장하고 중장의 비교 대상은 이 중장이 훨씬 더 기니까 점층이나 병렬배치로 봐도 되는데 내용상 엊그제 임과 이별한 내 안이 가장 절박하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점층이 된다라는 거다. 요것도 비교야. 대조법이 아니다. 자, 비교법이야. 근데 이게 모의고사에 한번 나와서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틀렸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어교과서에서도 배웠던 삼오곡. 호미도 날이 있지만은 삼오곡도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하고 있어. 이것도 비교야.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 이 낮의 날이 호미의 날보다 날카롭다. 호미도 날이 있지만은 낮같이 들까닭이 없습니다. 아버님도 어버이이시지만은 어마님 같이 괴실이 없애라 이렇게 전개되는 이 세 편의 작품은 대표적인 비교야. 비교.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 비교하고 있는 것. 대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 편은 정리를 잘 해놔. 비교법이야. 자, 3번 문제에 비교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작품 만흥, 사설시조 삼안, 그리고 삼오곡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삼오곡 이렇게 딱 정리를 한다. 3번 답을 1로 하자. 4번 감정이입이란 자, 3번에 1번 그리던 님이 나를 찾아온다 해도 이보다 더 반갑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이보다 더 반갑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감정이입이란 자신의 감정을 대상 속에 이입시켜서 마치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감정이입이죠. 본래 감정이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때로는 무생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유정물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
자, 감정이입은 뭐 여러분들이 잘 봤을 거야. 객관적 상관물하고의 차이점. 자, 간단하게 그냥 객관적 상관물 딱 정리를 하고 감정이입 그래서 감정이입은 주체와 객체 사이에 감정의 일치 동조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 주체와 대상 사이에 감정의 일치 동조가 일어나야 된다. 감정의 일치 동조가 있어야 된다. 감정이입. 자, 시적 화자가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원한 모든 사물, 이런 것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죠. 그러니까 여기 객관적 상관물은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뒤와 함께 돌아갈 거. 정다운 왕조와 외로운 나. 따라서 객관적 상관물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외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황조를 동원한 거고, 감정이입은 반드시 일치, 동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수풀에 우는 새는 원래는 노래하는 새야. 봄 기운을 못 내겨워 소래마다 교태로구나. 아양이로구나. 그래서 의인화되어 있죠. 사람의 감정을 갖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청산별곡에 대한 내용이네. 쉬워요. 그러면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랐다. 2번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 우는구나 새여야. 여기서 눈물이다. 니은에는 수풀에서 노래하는 새, 즐거운 새, 흥겨운 새야. 그런데 청산별곡 위연의 새,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여.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이노라. 그래서 여기가 감정이입이 있죠. 갈던 사례 본다. 물 아래 갈던 사례 본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사례 본다. 자, 내가 살던 속세, 평원지대. 그게 물 아래야.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다. 1번은 청산에 살고 싶다는 소망이었고, 2번은 이제 고독이야. 외로움. 3번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다. 4번 이럭저럭하야 낮은 친해 왔구나.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을한 또 어찌 오리라. 자, 고독감이야 이것도. 밤을한 또 어찌 하리라. 그 5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오연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 2000년도 수능에 청산별곡이 출제가 되었을 때 밤을한 또 어찌 오리라. 요게 네목 하나에 집어넣기로 나왔어. 오리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오리라. 2000년 수능이야. 그 네목 하나에 집어넣기니까 다 암기해서 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걸 고3 때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그러기가 좀 어려워. 고전은. 관동별곡이 나와도 3학년 때 2009년 6월 평가원 때인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관동별곡이었고. 5번 갑니다.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돌. 누구를 맞히던 돌인가.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방향도 없이 무방향성. 누구를 맞히던 돌인가. 무목적성.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돌에 맞아서 운다 그랬어. 이런 것은 이제 맹목적인 돌이라고 하고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래서 이건 인간의 운명을 의미한다. 운명. 더러 꼬맹이들이 아직 뭘 잘 모르는 꼬맹이들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돌멩이를 던지죠. 그냥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던져. 근데 가끔 가다가 나이 드신 할머니나 누군가가 맞죠 머리에. 그리고 그걸로 사망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아무 상관없이 던졌는데 그 할머니께는 운명이었던 거지. 어디서 돌멩이가 날아와서. 여기는 이제 울고만 있는 건데 위험한 장난이야. 아파트에 가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돌에 맞아 울다. 자, 운명이야. 운명 5번. 5번 문제다. A, B, C, D 중에 가의 그 밖에 연함은 일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 그랬는데 요게 바로 부기공명이죠. 입신양명이죠. 부기공명을 골라라. 그 밖에 연함은이라고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
자, 답청절 들놀이고 거기 A 답청을 오느라고 욕기를 내리라세 할 때 거기를 꼭 문장 성분으로 문법적으로 목적어 이렇게 적어둬. 들놀이 물놀이를 들놀이는 오느라고 목욕은 내일 하자. 물놀이는 목적어야. 문장 성분이 그래. 조수어하세 낚시질하는 거고. C는 무릉도원 이야기입니다. D는 수놓은 비단이다. 아름다운 자연이고 공명도 나를 거리고자 부기공명. 허튼 애엄, 허튼 생각, 잡념이야. 그래서 5번 답을 O로 하면 되겠다. 자, 뒤에 공감각적 심상 요거는 현대시에서도 현대시에 나오죠. 사실은 고전시가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고 그 만전춘별사는 이제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이연의 내용. 그래서 요것을 나중에 만전춘별사는 좀 어려워.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공감각적 심상으로 하나 알아두는데 잠깐 76을 한번 가봐. 어떻게 해서 공감각적 심상인지 정도는 만전춘별사가 사관학교에 출제가 됐어요. 2005년도. 그 이연을 보면 경경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전전반측이다. 뒤척뒤척 외로운 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서창을 열어 하니 도회바라도다. 복숭아꽃이야. 복숭아꽃이 피었도다. 발하도다 또는 피어있도다. 도와 동그라미 쳐. 시각적 심상이야. 복숭아꽃은 도와는 실험없어. 소춘풍하나다 소춘풍하나다. 요게 이제 시조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죠. 복숭아꽃은 실험없어. 봄바람을 비웃네. 봄바람을 비웃네. 시적 화자는 지금 비웃음 소리를 청각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셈이다. 자, 작자의 심리적 상황이 투영되어 있는 도화는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되는데 붉게 피어있다 시각이야. 그런데 복사꽃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어. 봄바람을 비웃네. 봄바람을 비웃네. 그 소자가 웃을 소자야. 따라서 비웃음 소리로 듣고 있어. 시적 화자가. 따라서 시각의 청각화. 청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거기다가 도화는 실험없어 소춘풍 하나다. 소춘풍 하나다. 이거를 시각의 청각화.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시각적인 장면에서 비웃음 소리를 듣고 있다. 이게 이제 거의 상충곡과 함께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장면이야. 고려가요 때 이렇게 있다는 건 이 공감각적 심상은 대단히 현대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전시가 작품을 뒤져봐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98쪽의 공감각적 표현에 25번 작품하고 30번 작품에서 고전시가에서 거의 유일하게 있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훈련을 2주 있다 풀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셈인데 이 비교법 정리를 잘하고 감정이입은 다 알 것 같다. 감정이입은. 그 다음에 윤선도의 반응 이 시조 되게 중요해서 이심전심을 나타내는 현대시까지 현대시의 김종삼의 묵화까지 꼭 정리를 하는 게 필기가 좀 많겠지만 이거는 전부 다 응용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응용 문제들이 끝없이 출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들도록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